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매년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과 하지 않으면 괜히 찝찝한 그 마음 사이, 제사는 사랑의 표현일까요? 남은 이들의 숙제일까요? 어릴 땐 몰랐습니다. 제사는 그저 어른들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절을 하며 의미도 모른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날을 지나가면 되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역할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돌아가신 분이 정말 이 음식을 받아 드실까? 내가 바라는 건 정말 효일까? 아니면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형식일까? 제사는 누군가를 추모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독이는 일일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제사 안 지내면 조상 노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산 내내 자식을 걱정했던 따뜻한 부모였고 자식 고생이 늘 가슴 아팠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성을 안 들였다고 화를 낼까요?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운 건 그 비난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안 지낸다더라. 며느리가 게으르다더라. 불효한다더라. 그래서 제사는 영혼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를 만든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사가 아닐까. 꼭 밥상이 아니어도, 꼭 형식이 아니어도 그날 잠깐이라도 그분을 떠올리고 고마웠다고 속삭일 수 있다면 그게 제사의 본질이 아닐까. 내 마음속 기억이 그분을 이 세상에 다시 불러오는 길이라면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것 아닐까요? 제사는 남겨진 자의 몫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 그 방식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차리든 조용히 편지를 쓰든 그 사람을 가만히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제사, 형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하는 제사, 그런 제사라면 나는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제사, 누군가를 위해 억눌리며 하는 제사라면 그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건 마음의 방식이어야 하니까요. 음식보다 그리움이 먼저고 절보다 기억이 먼저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낸 그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어떤 날은 그분이 꿈에 나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 꿈을 꾸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무언가 잊고 있었던 것 같고 무언가 못다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제사는 그 말을 전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한마디가 그리운 영혼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 아닐까요? 어떤 이는 산소에 가서 묵묵히 혼잣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제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입니다. 문을 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수 음식을 만듭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어릴 적 기억이 담겨 있고 그 조심스런 손맛에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상을 차립니다. 절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가.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제사, 부담보다 감사가 남는 제사, 그런 제사를 아이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제사는 꼭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사랑했던 분을 기억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제사는 강요가 아니라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마저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담긴다면 제사의 방식은 어떤 형태든 의미가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당신에게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계실 겁니다. 말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언제나 통하고 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없습니다. 남기고 싶은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됩니다. 그 몇 사람의 얼굴이 해마다 떠오르는 날, 그게 바로 제사의 날 아닐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삶이 달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억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제사는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남긴 말, 그와 함께한 계절들을 잠시라도 마음에 떠올려보는 일. 그러면 내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분이 바랐던 삶인가? 그 생각이 오늘을 다시 가다듬게 해줍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름을 불러보고 얼굴을 그려보고 그립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제사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형식 없이 그냥 생각만 하면 돼? 그럼요. 마음이 담긴 기억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굳이 상을 차리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놓지 않아도 그 사람은 당신 마음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게 제사입니다. 조금 울어도 괜찮고 조금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온전한 추모입니다. 어릴 적 제사는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밥상 위엔 정성이 가득했고 웃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이 줄고 마음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사람보다 그리운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사가 가족을 모으던 날에서 그 사람을 조용히 떠올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절하고 혼자 뒷정리하며 문득 눈물이 납니다. 이젠 나만 남았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먹먹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제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내 방식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제사는 슬픔의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다시 웃고 다시 숨쉬고 다시 당신 곁에 머뭅니다. 그렇게 제사는 죽음을 넘은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선, 그건 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제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생각이 난다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혹은 손으로 가슴을 짚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세요.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오늘도 그리워요.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깊을수록 말은 적어집니다. 제사를 앞두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슴 한켠이 저릿해집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남겨진 자에게 조용한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람답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시간은 당신의 깊이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쯤 그 사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그분은 좋아하실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제사가 삶을 가르칩니다. 죽음을 통해 지금을 더 잘 살아가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제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당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당신의 습관 속에서 그 사람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마음이 담긴 짧은 묵념도 좋고 함께한 노래를 조용히 틀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나만 아는 소중한 기억 하나면 그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제사가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제사란
말한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오늘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재산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남들이 지내니까 나도 지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내든 안 지내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 어쩌면 조상이 아닌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되고 당신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가끔 제사상을 차릴 여유가 없어 식탁에 차 한 잔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빴어요. 보고 싶네요. 그 말이 어느 순간 눈물로 바뀝니다. 제사는 눈물이 흘러도 되는 시간입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직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기억은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제사를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마음의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면 비로소 제사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제사는 결국 사랑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기억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잘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없어도 사진이 없어도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안에, 당신의 말투 속에 그 사람은 계속 이어져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제사를 지내든 지내지 않든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깊다면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형식보다 오래갑니다. 그리움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가장 귀한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